예, 이제 종종 제가 무당이 될 사주인가요? 또는 제가 이제 무당이 될 사람인가요?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물론 이제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죠. 내가 신을 받고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느냐, 또는 뭐 무속인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. 근데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. 한 분들은 이제 진짜 뭐 신병이라 그러죠. 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요. 뭐 정말 되는 일도 없고 몸도 아프고 집안은 뒤집어지고 뭐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하시다 이제 점집에 가면 이제 신이 와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,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직업은 좀 다양해요. 근데 젊은 아가씨들도 있고 또 유흥가에 계신 분들도 있고, 뭐냐면 자기가 좀 촉이 있는데 신을 받으면 그 촉이 더 개발이 돼서 뭐 군 몇 천만 원에 이렇게 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, 이런 좀 환상이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. 뭐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, 이게 사람들이 좀 요즘에는 또 무속을 하나의 그 직업으로 인식하고 이게 쉽게 돈 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, 이것을 또 이제 알게 되어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무속인이 되는 사주 특징이라 하면은 이제 귀문관살과 평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. 귀문관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귀문, 귀신의 문이죠. 그래서 어떤 신적인 일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믿어져 오는 신살입니다. 뭐 지지를 중심으로 보죠. 자유, 추고, 묘신, 미인, 진해, 사술,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귀문관살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귀문관살이 있으면 무속인이 되느냐? 이건 아니죠. 그런데 무속인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귀문관살이 있더라, 이건 맞는 말입니다. 왜냐하면 귀문관살을 예술이나 끼로 발휘하는 분들도 있고, 또는 창의력으로 발휘하는 분도 있고, 또는 뭐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그 정신 이상 이렇게 발현되는 분들도 있어요. 전부 뭐 신의 길을 가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. 그렇지만 무속인이 되신 분들을 보면 귀문관살이 있더라, 이런 거죠. 원국에 이제 귀문관살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가장 강하게 평생 작동하는 거고요. 대운에 이제 귀문관살이 오면 그 10년 동안 작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럴 때는 갑자기 이제 이런 역학이나 무속이나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죠. 그 전에는 안 그러다가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애매하고 힘든 경우가 이제 연운에, 원국에도 없고 대운에도 없는데 연운이라 그러죠. 우리가 을사년이니까 이제 사술 귀문이 발동을 하는데, 연운에서 이제 올 때예요. 연운에서 올 때인데, 그 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, 그 연운이 사라지면 또 그게 다 언제 그랬냐듯이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좀 선생님 올해 너무 힘들어요. 뭐 꿈에 뭐가 보였어요. 뭐 어쩌고 저쩌고 무당한테 가니까 뭐 신이 왔다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신을 받았는데 뭐 그런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. 근데 제가 무당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는 거죠. 어떤 분은 그걸 반짝신 그렇게도 부르더라고요. 반짝신 그렇게도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때만 잘 넘기면 그 또 이제 아무 그런 게 없는 건데, 이제 그때를 잘 못 넘기고 그렇게 좀 다니던 직장 그만두시고, 또 이렇게 부부가 이해를 못 해주면 이게 또 신을 받는다는 게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그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참 그렇구나 이런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사주가 그렇다 그래도
그분이 이제 신이 왔는지 이런 것은 꼭 점을 봅니다. 점을 봐서 현재 신이 왔는지, 그 신이 잠재되어 있는지, 활동하고 있는지, 과연 그 다음에 막 이 사람을 괴롭히는지, 그걸 이제 점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주를 점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다 있죠. 역학의 이런 철학의 이제 분야는 되게 넓어요. 되게 넓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넓은 분야이죠. 자, 그런데 근데 그런 이렇게 사주가 그러면은 무속인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아까 귀문관살이랑 평관, 요 평관이 또 이제 귀신으로 보는 학파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이거 사주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평관에 다양한 뜻이 있지만 평관이 또 이렇게 무속인에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지지의 유자, 당유자죠. 요게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자유귀문도 되지만 유자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적인 에너지가 좀 강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명리는 아니지만 이제 당사주식으로 이제 그 사주를 볼 때 같은 이렇게 글자가 반복되는 거, 명리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당사주식으로 볼 때 같은 글자가 반복됐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신기, 신살 이렇게 연결시키는 테크닉도 있습니다. 당사주가 뭐 옳다, 그러다, 잘 맞는다, 덜 맞는다, 뭐 명리로 가지고 무슨 당사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. 당사주도 이제 그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나름대로의 테크닉이 있고요. 또 그걸 또 이렇게 잘 활용하면 잘 맞습니다. 저는 꼭 참조를 합니다. 참조를 하죠.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을 때 이거는 좀 신적인 거랑 연결되는 사주다 이건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런 사주는 전부 신을 받아야 되느냐, 무속인을 해야 되느냐,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. 좀 다른 문제입니다.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 신내림 테스트는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. 왜냐하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데 요즘에 하도 이제 그 무속 마케팅이 있어요. 이제 무속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이제 얼마나 갖고 오면 신내림 테스트를 해준다 이런 거죠. 옆에서 이제 꿍깡꿍깡 그러면 뭐 손에 이렇게 들어있던 게 뭐 축축축축 움직이고 그러죠. 그러면 거봐 넌 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그래요. 왜냐하면 옆에 댄스 음악 틀고 옆에서 쿵쾅거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어깨춤이 나와요. 그리고 웬만한 신기는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옆에서 쿵쾅거리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내가 뭐 꼭 뭐 작조를 타야 되고 무당에 돼야 되는 거냐? 이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거랑 이제 연결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신이 왔어 그동안 힘들고 이혼했던 게 내가 어릴 때 방황했던 게 다 귀신 탓이구나 하고 이제 또 무속인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제 무속인의 삶이라는 게 뭐 구슬 많이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러면 돈 없는 사람한테 구슬하게 협박을 하거나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. 좀 뭐 돈 버는 방법이 많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수많은 무속인들을 가르치다 보면 신을 뭐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다 이거죠. 거의 없죠. 저는 신점으로만 봐요.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머니나 봉투 같은데 뭐 500원, 100원, 50원, 10원짜리 섞어서 이렇게 넣어서 뭐가 들었고 얼마인지를 맞춰봐라.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게 화경이 열리고 그 주머니 안에 동전이 보이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. 없습니다. 그럼 뭐 말이 들린다 그러면 그럼 뭐 자기 몸주신한테 물어보면 되죠. 얼마 있냐. 그럼 뭐 3,780원이다. 정확히 한번 맞춰보라고 얼마 들었는지를. 그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가 않다 이런 거죠. 대부분 이제 신점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에요. 느낌.
잠깐 스칠 수는 있어요. 뭐가 이렇게 스칠 수는 있죠. 근데 그거는 이렇게 신을 안 받아도 일반인들도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순간의 느낌,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.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어 숙제를 안 했는데 "엄마 숙제했어." 뭐 이렇게 하는 거면 "너 숙제 안 했지?"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. 남편이 뻥치면 금방 알죠. 예, 금방 알잖아요. 예, 그런 게 촉이다 이거죠. 이제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이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뭘 무당이다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다. 이렇게 타이틀을 하면서 수천만 원을 뺏어가는 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주나 타로를 일단 취미로 배워보시기를 권유를 드려요. 왜냐하면 무당의 첫 번째 일은 상담입니다. 상담. 아니 뭐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뭐 예를 들어 전물잘 칠 수 있어야 뭐 구슬하건 부족을 쓰건 뭘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손님이 왔는데 뭐 "집이 나갈까요?" 했는데 "글쎄요.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."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인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내가 무당이 되든 안 되든 뭐 취미라도 배우는 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배우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인제 이 타로를 배우라고 하죠. 이 동양 타로를 배우라고 합니다. 한국형 타로죠. 어유 산신도 있네요. 요렇게 동양 타로인데 왜 타로를 배워보라고 하냐면요. 설명서고요. 이제 사례집입니다. 아니 타로도 못 익히면은 무슨 상담을 해요. 그렇잖아요. 손님이 왔을 때 요즘에 뭐 신점 타로라 해서 타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 무속인을 갈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또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1차 상담 능력이 갖추어지냐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손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오빠가 지금 옆에 뭐 다른 여자가 있나요? 근데 그런 걸 맞춰줘야 되는데 뭐 전혀 안 보인다. 그럼 말이 좀 안 되죠.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뭐 첫 번째가 상담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아니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뭐 답을 해주고 해결을 못 해주는데 무슨 굿이고 뭔 치성이에요. 그렇잖아요. 그런 사람에게 누가 뭐 구수라고 치성을 합니까?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무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는 첫 번째 타로를 배워라.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봐라. 사람의 손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주변 지인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카드를 통해서 뭔가 떠오르는지 그런 게 없으면 신받을 사람은 아니죠.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배워보라고 하는데 뭐 선생님 무당이 무슨 사주를 배워요? 무당이 좀 사주를 배워야죠. 왜냐 옛날에는 방편을 뭐 오방계라든가 엽전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걸 방편으로 했는데 또 뭐 재밌는 분도 있더라고요.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물을 띄우고 물을 이렇게 많이 넣고 거기 이제 사진을 넣으면은 뭐 보이는 게 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극히 일부 소수고요. 대부분은 이제 오방계나 엽전, 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.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. 지금 무슨 누가 상평통 뭐 엽전을 쓰나요? 쌀 잘 먹지도 않는데 쌀 던지면 먹는 거하고 장난친다 그래요. 오방계는 오방 말 그대로 5가지 색깔이잖아요. 인생사가 다 5가지인가요?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예, 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손님들이 그렇게 신뢰하질 않아요. 디테일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색깔 5가지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거죠. 그래서 타로라도 체계적으로 이 동양 타로를 배워봐라. 그리고 왜 명리 사주를 배워야 되냐면요. 그것도 신의 학문이고요. 또 이렇게 내가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고 신의 길을 간다고 내리끝을 하고 법당을 차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장치로 사주 타로를 할 줄 알면 이것도 하나 영업이 될 수가 있고요. 거기다 진짜 뭐 신적인 게
오시면 만약에 글문도사가 오셨다 그러면 뭐 영타로 신타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영철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요즘에는 또 무당들이 시대가 이제 핸드폰, 컴퓨터 이런 거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장독대 위에 옥수물 바치고 뭐 기도 이런 걸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영대가 잘 열리질 않아요. 신을 받는다고 해도. 그러니까 방편으로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 기복이 있어요. 어느 날은 잘 보이고 어느 날은 꽉 막히고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역학 사주 타로를 하면 그런 기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.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죠. 이런 어떤 상담술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 무당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무속인이 될 사람인가요? 그러면 일단 사주 분석을 하고 아닌 사람 아니야 그러고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해보라고 권유를 하죠. 이런 과정이 옛날로 따지면 이제 성무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전 요즘의 시대에 대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점치는 방법도 왜 타로를 얘기하냐면요. 지금 이 조선시대면 엽전던지라고 하겠죠. 다 엽전을 쓰니까.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지금 2025년도인데 뭐 타로 사주가 대세인데 대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심과 사명감이고요. 이거 하면 뭐 갑자기 신안이 짠짠짠 열려서 뭐가 된다 그런 거 없어요. 괜히 무당한테 수천만 원 그 내림굿 비용만 날릴 수 있고 또 가스라이팅 나해서 뭐 소술굿이니 가리굿이니 이렇게 하면 돈만 날리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먼저 이렇게 상담 요법으로서 사주타로 먼저 배워보시면 일단 그런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. 올바른 판단을 또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 길을 들어서더라 신의 길을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상담 기술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. 예, 유리합니다. 세상에 배우지 않고 아는 건 없고요. 환상은 없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행복하세요.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010-4277-1922입니다.